자, 한자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교재 345페이지 한자 성어에 대한 이야기. 보통 이제 한자 성어는 이제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한자 성어라고 하죠. 그 중에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사자성어라고 하고, 한자 성어 가운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단순하게 한자만 이해해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소위 고사성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한다? 고사성어. 그래서 옛날에는 사자성어와 고사성어, 다음 중 제시된 사자성어 가운데 고사성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고사성어는 한자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지. 왜? 그 속에 담고 있는 뭘 알아야 돼? 스토리를 알아야 그 단어가 의미하는 말을 알 수 있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뭘 얘기했어 아까? 세옹지마. 세옹지마를 그대로 한자로 보면 뭐예요? 변방의 노인의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의미가 아니잖아. 그렇죠?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된다는 뜻이지. 세옹지마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품고 있는 단어를 고사성어라고 얘기한다. 알겠지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 1권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권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권을 하자고. 알겠어요? 알겠죠? 오늘은 1권을 마무리하고 뒤에 뭐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읽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다음에 어휘 특강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 내밀하게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알겠죠? 일단은 이런 정도 이해도 되고 어떻게 1권 파트에서는 뭐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해둬라? 문법과 어문 규정을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길었습니다. 그렇죠? 최근 어떤 시험에 어떤 경향에서는 문항수가 좀 줄었죠. 문법과 어문 규정 파트가 4문제 내지 많으면 한 6문제 정도. 물론 특정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군문 같은 경우는 1권 파트에서만 10문제 정도가 언급이 되니까 상당히 많죠,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직 같은 직렬에서는 한 4문제 내지 6문항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1권 파트를 좀 소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내가 뭐라고 했죠? 항상 기초가 된다고 했죠? 1권이 튼튼해야 2권, 3권을 준비하는데 기간이 짧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권을 항상 끼고 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심화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45페이지의 주요 한자 성어. 이따가 좀 더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주로 한자 성어에 대해서 제가 프린트문을 맡겨놨으니까 복사해주면 그것도 공부 좀 해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평가 낼 때 한자 성어에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다음 시간에 할 때는 한자 성어를 아니야, 알았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고, 다음에 진도평가는 주로 뭘 중심으로 내줬으면 좋을까? 외래표기법과 노마자 표기법을 중심으로 내줄까? 좋았어. 외래표기법과 노마자 표기법을 중심으로 다음에 진도평가를 내고, 아마 오늘 시험을 보게 된다면 띄어쓰기가 나올 거야. 띄어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을 잘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345페이지 각주구금. 이 각주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야기를 세트로 있죠. 그대로 온다면 배에 있죠. 배에다가 어떻게 돼요? 배에 새긴다. 무엇을 갖다 구한다. 배에 새겨서 칼을 갖다가 구한다는 뜻 아니야.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 이거지. 옛날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그만 칼을 떨어뜨려 말았지. 그래서 그 칼 떨어뜨린 자리에다 표시를 해놓고 항구에 도착해서 그 표시한 부분 밑을 찾아보는 거지.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 멍청한 놈. 그럴 거 아니야? 미련한 놈. 융통성이 없는 인간일 때 이와 같이 각주 구검을 쓴다는 사실을 알아둬라.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따를 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각주 구검이다. 그래서 새길 각자에다, 배주자에다, 부활구자에다, 칼, 검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참고하면 되겠다. 이 밖에 이제 경강부에, 이 경강부도 시험에 잘 나와서 별 3개나 경강부에. 이 견자가 끌견자야, 끌견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경강부회란 말이야. 억지로, 여기다 써놔. 억지 주장. 억지로 어떤 근거를 갖다 끌어들여서 자기의 주장에 합리화를 갖다 하려고 하는 것이 경강부회야. 그래서 경강부회는 딱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 억지 주장이다. 다 같이?
억지 주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당치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치에 맞추어 대다 있죠? 경강부에. 그래서 줄여서 얘기한다면 억지 주장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견문 발검. 이 문자가 무슨 문자냐면 모기 문자야. 그러니까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얘기지.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어떻게 보면 참 고수죠. 그잖아, 고수잖아. 근데 그 고수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견문 발검이라는 것은 그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 있잖아. 성격이 급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이게 견문 발검이라고 한다. 모기 보고 칼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나게 큰 대책을 세운다. 또는 시시한 일에 성을 잘 내는 사람 있지. 보통은 후자의 이야기로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견문 발검, 성질이 급한 사람. 자, 결자해지.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한다 있지? 결자해지. 오늘의 많은 그런 그 문제, 환경의 문제랄지 모든 문제들은 결국 뭐냐?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명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보면 차 같은 경우도 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걸 태우는, 이동하기 위해서 태우는 가솔린 같은 걸 태우지 않을 거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이 생기지 않겠지. 차가 없었던 시절에는 오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래요. 자동차만 멈추더라도, 이 시내에 자동차만 멈추더라도 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질까? 공기질이 깨끗해질 수 있겠지. 요즘에 그 경유차 막 엄청나게 경유차 비싸게 하죠? 기름이. 그러니까 비싸다고 오히려 휘발유보다 비싸더라고. 그래서 막 경유차를 갖다 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한때 막 경유차 다 폐차시키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기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죠. 물론 그것이 전반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환경의 질이, 공기의 질이 좋아졌으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자꾸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자가 발명해서 과학자에 의해서 야기된 이런 환경의 문제를 과학자가 뭐 해야 돼? 개선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걸 뭐라고 한다? 결자 해지라고 한다.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결자 해지. 자, 그다음에 그 밑에입니다. 그죠? 고복경향. 자, 배를 두드리고 발을 갖다 구르면 흥겨운다는 게 있죠? 태평성대를 갖다 이럴 때 쓰는 말이야. 태평성대. 고복경향이다. 그렇죠. 두드릴 곳자,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친다는 뜻이죠. 얼마나 배부르면 어떻게 돼?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이렇게 배를 칠 때 있잖아. 배부르다고. 그렇게 해서 배를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얼마나 배부른지 또 땅을 치면서. 그래서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 고복경향이다. 자, 고식지게. 이 고자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잠깐 고자로도 쓰이고 시어머니 고자로도 쓰여요. 여자 가운데 오래된 여자가 시어머니죠. 그래서 계집 여자에 딱 애고자 쓰게 되면 시어머니 고자도 되고 또 잠깐 고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게 하는 계책 이렇게 생각하지. 고식지게. 다시 말해서 임시방편 시죠. 임시방편과 같은 말이 바로 고식지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같은 말로 들어본 적 있어? 동족방뇨 들어본 적 있어? 엄발에 오줌 놓기. 동족방뇨. 엄발에 오줌 놓기라고 해서 동족방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것도 다 임시방편과 관련된 말이다. 임시방편. 뒤에 이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또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보는데 임시방편이다. 그 다음에 엄발에 오줌 놓기다. 동족방뇨다. 그 다음에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 하석상대다. 하석상대다. 됐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고식지게다. 고식지게다. 전부 다 이것들이 다 같은 뜻이야. 임시방편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임시방편, 동족방뇨, 하석상대, 고식지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한자성어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 자, 고장난명. 상대없는 싸움 없음. 혼자만 하여도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 고장난명. 그러니까 한 바닥, 이게 왼손 바닥, 이 봐요. 손바닥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드려야 소리가 나잖아. 근데 한 손바닥 갖고는 소리가 안 나겠지. 그래서 가끔 뭐 시어머니가 그러잖아. 아이고, 당신 아들이 이래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막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시어머니가 고장난명이다. 시작. 고장나면 어떻게 왼손톱밖에 소리가 나? 네가 그렇게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서로 똑같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고장난명. 알겠죠? 그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다음에 곡화가세. 별 3개나 시험에 잘 나왔던 곡화가세. 학문을 구부려서 세상에 아부한다는 뜻이 곡화가세야.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의 속물들에게 아부한다. 곡화가세. 있죠? 그거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각사로. 이 교자가 교정할 교자거든. 소의 뿔을 교정하려다가 오히려 소를 죽이는 꼴이 된 거지.
네, 그 교각사로.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거기 나와 있죠. 조그만 일을 하려다가 큰 일을 그르친다는 것. 같은 말로써 속담에는 쥐 잡으려다가 뭐 깬다? 장독대 깬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교황 과직도 있습니다.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에 지나치게 되어서 아예 기둥을 부러뜨리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다 둘 다 뭐예요?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 있어 없어요? 있지? 그 과유불급. 시작.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과유불급. 됐어요? 자, 이것을 경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유불급.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밀복급. 자, 구밀복급 있는 경우 있죠. 입에는 달콤함을 갖고 있고 배에는 칼을 품고 있는 거 있어 없어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막 입으로는 말이죠. 비유를 바치면서 내가 저놈을 내가 언제 죽이지? 이렇게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자. 이것을 구밀복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는 친한 체 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해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같은 말로서 쓰이는 말은 면종복배. 표리 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면종복배는 얼굴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배신하는 거야. 그걸 면종복배라는 씁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구절양장, 양의 창자처럼 험하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뭐라고 한다는 지 구절양장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양장, 아홉 굽이나 되는 창의 창자, 양의 창자야. 양의 창자, 양은 주로 풀을 먹고 살잖아.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일수록 장이 길잖아. 그러한 거래. 소도 장이 길잖아. 등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육식동물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구절양장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씁니다. 양의 창자처럼 아홉 굽이나 되는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하다 해서 꼬불꼬불한 시골길. 그다 써나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의미할 때도 구절양장 써. 꼬불꼬불한 시골길.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갖다가 이해할 때도 구절양장을 쓴다.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갖다가 의미할 때도 구절양장을 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의 창자는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잘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얘기할 때도 구절양장 써. 잘 풀리지 않는 문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절양장은 꼬불꼬불한 시골길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얘기할 때 구절양장이라는 말을 쓴다. 잘 알아. 자, 권토중래.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세력을 회복해 다시 공격한다는 거니까 권토중래란 말은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는 말이야?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는 말이야? 실패에 굴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 그래서 혹시라도 신문지 가운데 긍정적 표현을 주로 쓰는 걸 사용하면 이거야? 권토중래. 실패해도 그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 그렇게 된 게죠. 권토중래란 말 쓰기도 합니다. 남과 일몽. 남과 일몽과 같은 말,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일장춘몽. 들어본 적 있죠? 일장춘몽. 남과 일몽과 같은 말에는 일장춘몽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일장춘몽. 그래서 덧없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일장춘몽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룻밤의 꿈. 생각나? 온갖 영화를 다 누리다가 깨어나니 하룻밤이었다. 하룻밤의 꿈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허탈해 안 했다는. 덧없이 그럴 때 쓰는 말이야.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낼 때 남과 일몽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다기망향도 중요합니다. 다기망향. 학문의 길이 다방면이어서 진리를 찾기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을 잃어버렸어.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아 나섰는데 처음에는 길이 하나라 쉽게 찾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길이 여러 갈래가 나와서 내 양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막막할 수 있겠지.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도 처음에 출발은 아이고 문법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점점 가면서 문법도 해야지, 어문 그 정도 해야지, 한자도 해야지, 비문학도 해야지, 문학도 해야지. 그만큼 양이 많아지지. 그래서 다기망양. 그래서 학문하기가 어려울 때 쓰는 말이야. 처음에 학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길로 출발하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해야 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 양이 넓어지겠죠. 많아지겠지. 다기망양이다 라고 씁니다. 같은 말로서 뭐가 있냐면 양을 잃고 탄식한다 해서 망양지탄. 망양지탄과 같은 말. 양을 잃고 탄식한다. 그래서 다기망양과 관련된 말이 망양지탄이라는 말을 같이 쓰게 됩니다. 양 잃고 탄식한다. 망양지탄. 망양지탄. 이때 망양할 때 방향은
망할 망자에다 양을 여기 쓰는 거야. 망양지탄이야. 망양지탄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어. 망양지탄. 갈지자에다 탄식할 탄자. 간식할 자에다 탄식할 탄자라도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망양지탄이다. 아, 이거 탄자 뜯어 쓰는데, 입구자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망양지탄이다. 알겠지? 탄식할 탄자. 입구자 써야 돼. 10만 명이 아니라 입구자 써서 망양지탄. 기억해둬. 이 망양이라는 말은 양을 잃고 탄식한다는 얘기야. 그래, 닭이 망양과 같은 말이야. 닭이 망양. 그래서 잘 기억해둬. 여기 옆에 보면 망양 나오잖아.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닭이 망양할 때 망양 나오지? 망양. 그래서 망양지탄이라는 말 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로 넘겼어. 뒤로 넘기기 밑에 또 있나? 또 하나? 동상이면 뭐 그렇게 치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등고잡이 윗줄자. 자, 등고잡이는 오를 등자에다 높을 꽃자지. 높을 꽃자, 그 다음에 스스로 자자, 낮출 빗자인데, 자,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일이든 다 순서가 있다는 말이 등고잡이야. 그런데 이것에는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그때 써놔.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다. 이게 1번 의미야. 첫 번째 의미. 그때 첫 번째 의미라고 그때 1번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2번 써라, 2번. 첫 번째 의미는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다. 이게 등고잡이야.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지. 그래서 그 등고잡이할 때 등자가 오를 등자, 고자가 높을 고자, 자자가 스스로 자자, 그 다음에 낮출 빗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자가 뭐로 쓰이냐면 뭐뭐로부터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높은 곳에 오르려면 어디로부터? 낮은 곳으로부터. 알겠지? 그래서 이래 순서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이 높은 지위가로 올라가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는 뜻이야. 겸손, 겸양의 의미도 있어. 알겠습니까? 잘하도. 등고잡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일의 순서와 관련돼서 쓰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스스로 겸손해져라 할 때 등고잡이란 말을 쓴다는 것도 알아둬라. 자, 친한 친구 살라트란 말 뭐가 있다? 막역지후. 마음이 맞아 서로 거슬릴 일이 없는 친한 것을 막역지라고 하죠. 자, 다음에 망양보래. 실패하거나 손해를 본 후에 뒤늦게 잘못을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망양보래라고 해. 그 레자가 외양간 레자, 외양간. 소가 있지? 소가 사는 곳이다. 네. 구멍은 구멍인데, 구멍혈자. 구멍혈자에다가 소자 썼잖아. 그지? 다시 한번. 구멍혈. 구멍혈자에다가 소자 썼지. 그래서 이것이 외양간 외자, 외양간 소의 집이라 볼 수 있겠지. 따라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했대? 망양보래란 말은 양을 갖다가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하냐?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 속담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번에 그 태풍 있잖아, 태풍. 네, 태풍 왔죠.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 뭐 상당히 생각하면 우리가 제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철을 갖다 제조하는 거. 하면 생각나는 기업. 이번에 그쪽으로 태풍이 감에 따라서 비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회사 있지. 포항제철 있잖아. 뭐 아까 뉴스 나오는데 엄청나더라고. 앞으로 1년을 가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복구하려면. 그러니까 그 포항제철을 통해서 생산된 것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건설 현장에도 들어가고, 배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됐으니 우리 국가의 기간 사업이거든. 그것이 이번에 그냥 하고 뭐 국가적으로는 그 뭐 책임을 묻는다 하는데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뭐 재해인데 그러잖아요. 재해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또 이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참 안타깝습니다. 울산 가면 그 포항제철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데 어찌됐든 빨리 복구되길 바라면서 거기 망양보래 잘하더라. 나 망양지탕 아까 했죠. 망양지탕. 아까 망양지탕하고 같은 말 뭐가 있었지? 망양지탕하고 같은 말. 닭이 망양. 시작. 닭이 망양 하겠잖아. 그렇죠? 양 잃고 탄식한다는 뜻은 학문하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망양지탕과 같은 말. 닭이 망양. 자, 망운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망운지정. 이 바라볼 망자. 이 망자가 바라볼 망자고 운자가 구름 운자야.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느끼는 마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부모를 그리워할 때 망운지정 씁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림을 나타낼 때 망운지정을 씁니다. 이번에 그 한가위를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덜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달을 보면서 또는 뭘 보면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겠지. 아이고, 내 고향의 부모님은 찰케시려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망운지정. 잘나도록 말합니다. 다음에, 맥수지타. 맥수지타 할 때 맥자가 보리맥자야. 그래서 보리가 아주 그냥 폐혈 정도로 아주 보리가 잘 익었는데 그 누가 거둘 자가 없는 거야. 거둘 자. 왜? 그걸 거둘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지. 피난 갔겠지. 한마디로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야. 맥수지타는 나라가 망했을 때 쓰는 말이다. 맥수지탄. 잘하도요? 맥수지탄. 다음에 면종복배. 뭐가 있다? 면종. 아까 했죠? 명종복배. 표리부동과 같은 말. 겉다르고 속다르다. 아까 배운 내용과 같이 연결시키다 한번 시작. 구밀복검. 시작. 구밀복검. 아까 했죠? 구밀복검, 면종복배.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 앞에서는 복종하고 뒤에 가서는 배신하는 면종복배, 구밀복검, 표리부동. 다 같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경지교. 이 문자가 별문자예요. 별문자. 별문자. 문경지교 할 때 문자가 무슨 문자다? 별문자다. 별문자. 그래서 딱 쓰는 거죠. 그래서 말물자에다가 칼도자 들어간 거야. 칼로 딱 하면 목을 쳐봐.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말이다. 문경지교. 별문자. 옛날에 이런 망난이 있잖아. 망난이. 회수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망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망난이로 많이 하잖아. 사형 집행을 하는 칼잡이들 망난이. 그리고 이 망난이들에게 돈을 쓰느냐 쓰지 않냐에 따라서 죽음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 무딘칼을 사용해서 막 사람을 갖다 막 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번에 안 잘라지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고통받다 죽는 거지. 요즘 보면 이렇게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이렇게 칼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전통적인 어떤 사형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엎드리게 한다는 거야. 엎드리게 해놓고 이게 폴로 이렇게 손을 묶은 채 엎드리게 하는데 엎드리게 해놓고 누워있으면 그 위를 갖다 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빨리 목을 쳐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빗나가게 치는 거야. 빗나가게 치다가 어떻게 돼? 많은 고통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그 기록에 남겨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6시간 동안에 그렇게 죽였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차피 죽어야 할 몸이지만 빨리 죽이길 바랄 거 아니야. 내 관계, 내 가족들이 빨리 죽길 바랄 거 아니야. 그렇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는 이제 뇌물을 써야 돼, 뇌물. 빨리 죽여달라. 그냥. 그러면 잘 썬 칼로 한 번 딱 치면 한 번 중등하자. 최소 5분 안에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 여기 기록에 의하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참 옛날에도 그렇게 했구나. 요즘 그런 일 없어서 다행이죠. 요즘은 뭐 간수에게 해서 우리가 사형 집행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 어찌됐다. 거기 뭐가 나왔다 다 같이? 문경지교 알아도 해? 그러니까 문경지교는 그거야. 뭐의 뜻이다? 목숨을 갖다 문경지교는 목을 벤다는 얘기지. 목을 베는 사귐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친구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그런 친한 친구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런 것이 문경지교다라고 했겠습니다. 문전성시. 권세가나 부잣집 문 앞에는 아주 사람들이 많죠? 그 문전성시를 이뤘다. 문 앞이 한마디로 시장을 이뤘다라는 뜻이야. 문전성시. 자, 물화일체. 자연물과 자아가 하나가 된다 있지. 그래서 물화일체. 물.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얘기할 때 물화일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얘기할 때도 물화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물화일체. 자, 이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미생지심. 미련하고 우직하게 약속을 잘 지킨다. 또는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1번 써라. 1번 미련하고 우직하고 약속을 지킴. 2번은 융통성이 없음. 그러니까 신의가 높다. 한 번에 약속을 잘 지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융통성이 없는 인간을 쓰기도 합니다. 옛날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생은 한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은 또 다른 집안의 그 종을 좋아했어요. 서로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일을 다 끝나고 밤마다 만나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근데 여자 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 댁이 일이 많아서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 보름날에 만나게. 보름달이 뜨거든 만나게. 알았어. 자, 보름날이 왔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뭡니까? 그 여자만을 만난다라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그래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만나자고 했던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다리 밑에서 기다립니다. 점점 물은 차오릅니다. 무릎, 배, 가슴바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와 어디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맨날 그 시간 되면 나와서 일해야 할 이 미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리 밑을 가본 거야. 물이 빠진 애 보니까 거기에 다리 기둥을 잡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야. 얘 남자 미생이. 다리 밑에서 만나자는 말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생은 거기 있었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다리 위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비가 많이 오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는 안 나왔던 거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설마 나왔긴 쓸라고? 네? 나오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미생은 융통성이 있다 없다? 없는. 그래서 미생지시라면 신이 대체로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다? 융통성이 없는 미련한 인간을 쓸 때 미생지시를만 씁니다. 잘 알아둬요. 다음에 발본세관. 이를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폐단의 근원을 아주 뽑아버리는 것 발본세관이다. 이 발자가 뽑을 발자야. 근본을 뽑고 근원을 막는다는 뜻이야. 근본을 뽑고 근원을 막는다. 발본세관한다. 자, 다음에 백년하청. 아무리 기다려도 성공하기 어렵다. 백년하청. 여기서의 하가 어디냐면 황하이지, 황하. 중국에 황하 있어 없어요? 이 중국의 황하는 누를 황자 쓰거든. 항상 붉게 흘러. 물이 붉은 물이야. 그 물이 깨끗해진다. 푸르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로 백년하청은 100년을 기다려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아무리 기다려도 성공하기 어려운 말을 때 백년하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백척간두.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냈던 백척간두죠. 백척이한테는 대나무의 꼭대기니까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위험하겠어. 그렇죠? 백척간두. 같은 말로 가장 쓰는 말이 뭐냐? 풍전등화. 뭘 쓸 수 있다? 시작.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풍정증화를 그때 쓰는 말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풍전등화. 시작. 풍전등화. 기억하면 되겠다. 자, 이 밖에 또 심이 잘 나오는 것이죠. 자, 불치함은 뭐 할 때 쓰는 말이지? 치자가 부끄러울 치자야. 따라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사실 그랑 그래요. 아랫사람에게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불치함은이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면초가. 사방에 빈틈없이 저기에 포기된 관계, 사면이 다 초나라의 노래다라고 하는 말로 사면이 고립되어 있을 때 쓰는 말이 사면초가. 다른 말로는 고립무원. 시작. 고립무원. 지원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이 혼자 서 있다는 얘기 아니야. 고립무원이 사면초가와 같이 쓸 수 있는 말이다. 다음에 삼순구식. 삼순 할 때 순자가 열흘 순자야. 이게 3 곱하기 열흘이니까 어떻게 돼? 30이죠? 30일에 9번 식사한다니까 그만큼 가난한 삶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삼순구식. 가난한 삶을 나타낼 때 삼순구식이라는 말을 쓴다. 잘 알아. 이 밖에 상전벽해. 세상의 일에 변천이 심하여 사물이 바뀐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전벽해는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세상 변화의 덧없음을 나타낼 때 상전벽해를 쓴다. 잘 알아. 아까 얘기했던 세용지마 있죠?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인생의 기류 과목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 따라서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된다는 말. 이와 유사한 말로 뭐가 있을까? 유사한 말로 똑같은 말은 아닌데 똑같은 뜻은 아닌데 이와 유사한 말이 있어. 대표의 말이 뭐냐면 전화유복. 시작. 전화유복이란 말이죠. 전화유복. 똑같은 말은 아닌데 유사한 말. 유사한 말로서 전화유복이란 말이 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 아까 우리 세옹지마라는 것은 세옹지마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 있잖아. 그렇지?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나.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된다. 있지? 그런데 뭐는? 전화유복은 한 방에만 있어요. 화가 뭐가 된다는 말? 복이 된다는 말. 이해됐나요? 따라서 전화유복과 세옹지망이 똑같은 뜻은 아니야. 다만 유사한 말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어떤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전화유복으로 삼는 거죠. 역전되리라. 상황이 바뀌는 거죠. 역전되리라.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역전되리라. 그래서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347페이지. 수주대토.
자, 수주대토도 역시 융통성이 없는 인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수주대토. 옛날에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쳐나오더니 그루터기 있죠? 나무를 베고 난 그 그루터기 있잖아. 그 그루터기에 딱 와서 받쳐 죽는 거야. 그래서 토끼를 얻게 됐지. 그래서 토끼를 갖다가 좋다. 오랜만에 좀 입을 기름 좀 칠해볼까 해서 토끼를 먹으려다가 아니다. 한번 장에 가서 팔아봐야지. 그래서 장에서 팔았더니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벌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농부가 뭐야? 뭐 굳이 이렇게 힘든 농부 밭일 하냐? 그때부터 숨어서 토끼가 그루터기에 와서 받쳐 죽기만 기다렸다는 얘기야. 자, 토끼가 그 이후로 받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지 않았겠지. 그러다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바로 융통성이 없는 인간, 미련한 인간을 얘기할 때 수주대토도 쓸 수 있어. 아까 우리가 미련한 인간 썼던 말에 뭐가 있어? 수주대토 말고 아까 배웠던 거 각주구검. 시작. 각주구검 배운 적 있죠? 각주구검. 각주구검 또 하나 배운 거 뭐가 있어? 미생지신. 다 융통성이 없는 인간을 쓸 때 쓰는 말이야. 미생지신, 각주구검, 수주대토 다 같은 말이야. 융통성이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10시1번입니다. 여럿이 힘을 모으면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10시1번. 이때 시자가 숟가락 시자야. 10숟가락으로 하나의 밥을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10시1번 한다. 그래서 10시1번. 여럿이 힘을 모으면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자라도 협력과 같은 말이야. 뭐 같은 말? 협력. 10시1번은 협력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말이다. 자,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먹힌다는 뜻이죠. 약육강식. 우리가 뭐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뭐 대체로 구멍가게를 슈퍼마켓을 누가 또 먹었어? 큰 대형 할인마트가. 그런 거래요. 이런 식으로 점점 약육강식 되는 경우 있었죠? 잘못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밑에 역지사지. 서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게 역지사지. 입장 바꾸어 생각봐 있죠? 그걸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역지사지. 우리 역지사지를 잘한다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할까? 또 갈등의 요인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나도 마찬가지야.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업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거래. 선생님은 알겠죠. 근데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 그런 거래.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안다는 전자에 설명할 때가 있단 말이지. 이 정도는 알겠지. 뭐 이 정도로. 알겠어요? 때에 따라서 근데 입장을 또 바꿔놓으면 너는 나한테 말하는 거야. 너는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했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역지사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듭니다. 역지사지. 옛날에 처음에 내가 강의할 때 처음 초창기 때 대학 막 대학원 다니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책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책을. 근데 처음에 이 내용이야 뭐 연구하면 될 거 아니야. 연구해서 막 가르치기 위해서 10장 공부하고 20장 공부해서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뭐 하냐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내가 한 20페이지를 준비했는데 20페이지가 6시간 동안 공부할 거라면, 가르쳐야 할 거라면, 한 2시간 정도 끝내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 그렇죠?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6시간을 가르친다는데 2시간 정도만 가르치니까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다 가르친 거야. 누굴 전제한 거야? 이 정도는 다 알겠지. 전자에 가르치니까, 빠르르 나가겠지. 그러니까 6시간 가르칠 내용이 2시간 하고 나니까 할 것이 없더라는 얘기야.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더 막 꼼꼼히 준비해서 이제 더 말을 준비하고 막 더 얘도 준비하고 얘 2개 들 걸 막 4개 들고 6개 들고 막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6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10시간에도 안 끝나. 그러니까 내용이 더 많아진 거야. 초창기는 그런 거야. 넓고 줄이는 것도 잘 몰랐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에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잘 가르치다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올챙이 때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더 수업에서 유도를 이제 발휘해야 되는데 가끔은 내 생각대로 수업할 때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는 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더 할 테니까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알겠어요? 좀 빠르다고 또 선생님 이거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하면 또 가르쳐 줄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욕심을 가져야 돼. 내가 욕심. 내가 모르는데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어차피 우리는 뭘 목표로 한다? 합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모르면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량사태. 더울 염자 써죠. 더울 염자 찰냉자 써가지고 염량사태. 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고 권세가 떨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속의 인심이죠. 한마디로 세상이 그러잖아. 이제 그 사람이 좀 권력이 있을 때는 막 아부하고 막 어떻게든지 그 근처에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권력이 없거나 또는 뭐 방송 같은 뉴스 같은 데서 오르내리고 있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뭐 찾아 안 찾아? 안 찾죠? 이런 거 염량, 세태, 인심과 관련해서 얘기하죠. 옛날에는 막 도와달라면 아이고 말씀만 해보십시오 했는데 그 사람이 뉴스에서 무슨 뭐 사기죄로 뭔 범을 지었다. 그러면 나 나중에 도와줘. 안 도와주죠. 이런 거 염량, 세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온고지체 밑줄 온고지체. 이 온자가 여러분들 온천이 있죠. 온천할 때 온자는 따뜻한 온자인데 여기에서의 온자는 2킬 온자로 쓰니까 2킬 온자.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 이 온자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 나온 적이 있어요. 2킬 온자. 2킬 습자. 2킬 습자와 관련되다. 2킬 습자. 이 2킬 습자야. 2킬 습. 이 기도자 두 개에다가 이게 들어갔죠. 원래는 100백자라고 그래. 기도자에다가 이 100백자가 들어간 말이라고 그래. 기도자에다가 100백자가 들어간 말인데 이걸 하나는 뺀 거야. 그래서 우리 새가 날기 위해서는 뭐 한다? 수없이 날개질을 해야 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공부한 것도 내가 알려면 어떻게 돼? 수없이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힐 수 없이 시작. 알겠죠? 공부한 내용, 배운 내용을 갖다가 내가 알기 위해서는 뭐 한다? 수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치 새가 100번의 날개질, 이 100번이라는 건 꼭 100번이라는 뜻이 아니야. 수없이 날개질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날 수 있듯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학습, 배운 것을 익히는 거란 얘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는 다 잘한다? 학은 잘해, 배운 학자. 학은 잘한다. 학은 잘해, 이 배운 학자거든, 배운 학자. 배우는 거 잘해. 근데 뭐가 안 되면? 습이 안 되면 이거는 뭐야, 나지? 그냥 허물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뭐야? 수업 시간에는 내가 더 설명하면 이해는 되지. 이해가 될 때가 많잖아. 100% 된다는 것보다는 이해가 될 때 있지. 근데 그것을 뭐 하지 않으면? 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익히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배우는 태도도 중요하고 익히는 태도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그 온 있죠? 이 온자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찾으라 그러면 2킬 온자 써야 돼. 아니 2킬 습자 이걸 알겠지? 이 온자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뭐냐면 2킬 습. 여기서는 따뜻할 온자로 쓰인 것이 아니라 2킬 온으로 쓰인 겁니다. 와신상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갖다 참고 견뎌내는 뭐라고 한다? 와신상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와신상담 살아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을 갖다 겪는다는 거예요. 잘 정리해 두시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고생을 갖다 참아낸다는 얘기야. 원수 갚기 위해서 고생을 참아낸다는 것이 와신상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잘 되겠고요. 자, 이 밖에 이제 욕소푸달, 이를 속히 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말. 그다음에 이심전심, 말이나 글로 전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한다. 이심전심, 같은 말로 염화시중이란 말도 있습니다. 염화시중이다. 알겠죠? 뭐 심심상인이다. 그래서 염화시중이다. 뒤에 같은 뜻이 나오는데 염화시중이다. 이심전심이다. 또는 문자로 세우지 않아도 뜻이 전달된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불임문자이다. 염화시중이다. 이신전심이다. 불임문자다. 그 다음에 가르친 거 이외에도 전하는 바가 있다 해서 교회별전. 교회별전이다. 이것들 다 같은 뜻이야. 염화시중, 이심전심, 불임문자, 교회별전.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들이죠. 알겠죠? 착하면 척하면 착 다 알아듣는 말이죠. 염화시중, 이심전심, 불임문자, 교회별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전하는 바가 있다. 교회별전. 알겠죠? 다 같은 뜻이야.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하고 프린트물도 받으면 거기 나온 것도 한번 참고해두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잘 나와. 그다음에 일거양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일거양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일각이여삼출한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일각이여삼출. 그래서 일각이 3년처럼 여기도록 간절한 기다림을 있다 쓰는 말이야.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는 1분이라도 1시간처럼, 1시간도 하루처럼 느낄 때 있죠? 이것을 일각이여삼추다라는 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장춘몽. 일장춘몽, 뭐가 같다고 했지 아까? 남과 일몽. 시작. 남과 일몽과 같은 말이 일장춘몽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승자박. 자기의 줄로 자기를 묶는다 했지? 자승자박이다. 같은 말로 자업자득. 그 다음에 적반하장.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뭐라고 했지? 적반하장격이다. 도둑놈이 오히려 막대기 잡고 말이죠. 때리려고 하는 거죠. 적반하장격이다 합니다. 자, 전전반측.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전전반측.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전전반측이 있다. 라고 말이죠. 누워서 잠 못 든다. 잠 못 드는 밤. 전전반측. 누군가가 그리워서 잠 못 드는 밤. 전전반측이다. 말씀입니다. 아까 전화위복서, 아까 얘기했죠. 전화위복과 유사한 말 뭐가 있다고 했지? 세옹지마.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 조변석계. 조변석계.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자주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변석계. 이 조자가 아침 조자거든. 아침에 바꿨는데 또 저녁에 바꾼다는 뜻이지. 조변석계. 따라서 그와 같은 말. 이 조변석계. 잘 알아둬. 조변석계. 이 조변석계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조삼모사와 헷갈리면 안 돼. 조삼모사는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준다니까 원숭이가 길길이 뛰었죠. 뭐요? 아주 그냥 주인놈 나쁜 놈이네. 막 그런 거야. 그러자 주인이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할 때니 원더풀 주인 오는 거야. 감사 땡큐 가면 하는 거야. 뭐요? 숫자는 똑같죠? 3개, 4개도 4개, 3개 똑같잖아. 그러니까 마치 세금을 깎아놓은 척 하면서 새로운 세목을 갖다 정해서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있지? 조삼모사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근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줬어.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줬어.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또 다른 세금 항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걷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주는 것처럼이지만 뒤로 가서 다 빼가는 거죠. 조삼모사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고 오면, 자, 사람이 자고 오면 한다. 앞뒤를 재고 망설인다 이제. 그거다 써라. 유유부다. 우유부다. 시작. 유유부단이 아니라 우유부다. 우유부단과 같은 말입니다. 우유부단과 같은 말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유부단. 자, 그 다음에 주객전도. 주인이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는 거 있죠? 입장을 갖다 서로 바꾼 것이 뭐라고 한다? 주객전도됐다. 내 생일날인데 친구가 와서 뭐라고 그래? 야, 차이가 없는데 많이 먹어라? 하는 경우 있죠? 네가 주인이냐? 내가 생일을 맞이한 주인인데 네가 주인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주객전도라고 한다. 주체와 객체가 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어. 주마간산. 자,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는 뜻이죠? 그러면 산을 제대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대충 볼 때 쓰는 말이 주마간산. 다시 말해서 피상적으로 본다는 뜻이야. 피상적. 잘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질풍모구란 말이 있어 없어? 일제 질풍모구는 뭐냐면 바람에 머리를 감고 비에 목욕한다는 뜻이겠지. 그만큼 뭔가 온갖 고생을 할 때 쓰는 말이야. 질풍모구. 온갖 고생, 온갖 시련과 고생을 겪어낼 때 쓰는 말이 바로 질풍모구란 말이다. 바람에 머리를 감고 내리는 비에 몸을 갖다가 씻는다는 뜻입니다. 질풍모구.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습니다. 지록이마.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는데 지록이마.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둔다 있죠. 최근에 모 당대표가 쓴 말이야. 모 당대표가 쓴 말 가장 대표인 거 양두구육.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썼어요. 지록유마. 시작. 지록유마. 양두구육, 지록유마. 혹시 몰라? 내년에 시험도 나오려고 모르겠어요. 모 당대표, 젊은 당대표가 전 당대표라고 해야 되냐, 지금 당대표라고 해야 되냐. 있잖아, 젊은 당대표. 그 사람이 썼던 말 가운데 하나가 양두구육과 지록유마라는 말을 썼어요. 이 지록유마는 윗사람을 농락할 때 쓰는 말이야. 사슴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것을 지록유마. 윗사람을 농락할 때 쓰는 말이야. 아랫사람을 농락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윗사람을 병신 만드는 거야. 이게 지록유마야.
잘 오더라. 천재 1호. 좀처럼 얻기 어려운 기회를 갈 때 천재 1호. 그러니까 10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좋은 기회를 갈 때 천재 1호를 씁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같은 말로서 후생각고란 말 씁니다. 후생각고. 뒤에 난 자가 뿔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뒤에 난 자가 뿔이 더 높다. 후생각고 또는 이런 말도 씁니다. 후생각고. 후생각골. 뒤에 난 자가 뿔을 갖다 흔든다. 후생각골. 이렇게 해서 후생각고, 후생각골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으네. 자, 그 다음에 썼어요? 후생각골 또는 후생각고. 뒤에 난 자가 뿔이 더 높다. 뒤에 난 자가 먼저 가는 사람의 뿔을 갖다 흔든다는 뜻이야. 흔들 올 써가지고. 자, 그 다음 밑에입니다. 초미지급. 눈썹이 타들어가는 순간이죠? 위태로운 순간이죠. 아까 초미지급 같은 말로 뭐가 있을까? 풍전등화. 또 같은 말로 뭐가 있을까? 백척간두. 알겠지? 그것도 쓰는 말이죠.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다시 한번. 초미지급과 같은 말 시작. 백척간두. 또 있다. 풍전등화. 아까 했죠? 풍전등화, 백척간두 했잖아. 위태로운 순간을 갖다 얘기할 때 쓰는 말이지. 생각해봐. 눈썹이 타들어가는 순간이니까 눈썹이 다 타면 뭐가 되겠어? 자칫 잘못되다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될 수 있는데, 대체 보면 옛날에 내가 소록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소록도는 뭐가 있죠? 나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 나환자들 보니까 눈썹이 없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칫 그런 환자인 양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알겠지? 이건 어차피 수업 중에 그냥 활용하는 말이니까 혹시 그분들에 또 상처가 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실 때 거기 나오는 초미지고, 알겠어요? 위태로운 순간을 갖다 쓰는 말이다. 다음에 토사구팽. 토끼를 잡고 나서 사냥개를 갖다가 먹는다 뜻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가 있을 때는 기묘하게 쓰이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헌시적처럼 버려지는 것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알겠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파죽지세. 감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힘없이 밀고 쳐들어가는 행세를 뭐라고 하지? 파죽지세. 자, 사방으로 날라 흩어지다 시작. 풍비박산. 특히 이 풍비박산을 자칫 잘못해서 풍지박산하면 틀려요. 풍지박산이 아니라 시작. 풍비박산이라고 해야 돼. 따라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냥 풍지박산 됐다가 아니라 풍비박산 됐다고 해야 맞습니다. 다음. 풍수지탄.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 효도할 수 없음을 한탄한 말 다 같이 풍수지탄.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느려 몹시 기다리는 걸 뭐라고 한다? 학수고대. 한강푸석. 여러분들 한강에 돌을 갖다 던져봐. 그렇다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지나치게 미미하여 전혀 효과가 없을 때 쓰는 말 한강투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해됐지? 네, 잘하고. 그와 같은 말로 뭐가 있냐면 홍로점설. 홍로점설이 있어. 홍로점설. 홍로점설이 있다. 홍로점설. 홍로점설. 써놔요? 홍로점설이다. 홍로점설. 자, 이글이글 붉게 아주 막 타고 있는 화로에 눈 하나, 눈 있지, 하늘에 내리는 눈 똑 떨어져 봐. 금방 싹 사라지지. 그래서 그 눈이 내려서 홍로, 그 붉게 타고 있는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화로를 갖다가 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미미한 어떤 영향을 말할 때 홍로점설격이다 씁니다. 같은 말이 뭐가 있다고 다 같이? 홍로점설격 또는 다 같이 한강투석이라는 말을 같이 쓸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있습니다. 한단지몽. 아까 얘기했죠. 한단지몽도 마찬가지야. 남과 일몽, 일장춘몽과 같은 뜻입니다. 한단지몽, 일장춘몽, 남과 일몽과 같은 뜻이라는 것도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장성세,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로만 한다는 것. 다음에 호가호의, 호가호의와 관련된 동물은? 호가호의와 관련된 동물. 거기에 주인공은 여우야, 여우. 알겠어? 여우가 호랑이의 윗을 빛날 뜻이야. 우리 가끔 그러잖아. 지가 대통령 아닌데 그 아들이 대통령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 뭐라고 그래? 호가호의라고 하지. 그래서 윗사람의 권세를 갖다 빌려서 자기가 활용하는 거야. 이것을 호가호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빙자하죠.
그죠? 이 상관의 그런 뜻이냐 빙자해 가지고 속여 먹는 경우 있어 없어? 있죠. 다 대통령의 뜻입니다. 뭐 그럴 때 있잖아. 예, 장관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할까? 자, 호가 호의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에 뒤로 가서 349페이지. 호접지몽. 이 호접지몽 별 3개. 호접지몽. 이 호접지몽과 같은 뜻이 뭐가 있냐? 호접지몽. 호접지몽과 같은 뜻이 뭐냐면 장주지몽. 장주지몽이다. 호접지몽, 장주지몽. 꿈속에 뭐가 됐는데? 호랑나비가 됐는데 꿈속에 나와 현실의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호접지몽, 장주지몽이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 꿈속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야. 깨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아,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오늘 시험 보러 가자. 아십니까? 꿈속에 나와 현실의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알겠죠? 호접지몽이다. 장주지몽이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 구운몽이죠. 구운몽. 구운몽 할 때 양소유가 다시 성질이 되잖아? 그럴 때 육관대사가 말하기를 어찌게 너는 호접지몽이냐? 꿈속에 너와 현실의 나를 구별하지 못하냐? 너라는 존재 본질 변함이 없는데 알겠습니까? 그것을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말이 있죠? 장주지몽, 호접지몽.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서 언급돼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 혼정신성.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는 부모님께 자리를 갖다 정돈해주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잘 주무셨는지 살핀다는 뜻이야. 혼정신성. 이거는 효와 관련된 쓴 말이죠. 같은 말로서 뭐가 있다? 반이지희가 있다. 뭐가 있다? 반이지희. 반이지희는 뭐냐면 육순 먹은 아들이 팔순 노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재롱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 나이를 많이 먹더라도 뭐예요? 어린애처럼 보이죠. 그런 거래요. 그래서 어린애처럼 엄마 앞에서 막 색동이 있고 엄마 앞에서 짝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이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갖다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어린애가 돼서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효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우리가 사자 성어고요. 그 뒤쪽 350페이지가 주제별 한자 성어 있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걸 묶어놓은 거야.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좀 추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살펴본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1권 파트, 물론 뒤에 순 의말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그냥 알아둘 사항이고 일단 1권 파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몇 권을 가져와야 된다? 2권, 이제 비문학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비문학. 그 비문학 1강부터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비문학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1권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철저히 해서 2권, 3권 배우는데 이게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잊지 않도록 꼭 복습을 철저히 해오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교무실로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